일단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통역하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안내를 하신 우리 고세진 박사님 일어나셔서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상히 이거는 한국 근대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네, 말씀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소인을 시키셔서 제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또 지지난번 오셔서도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한 방씩 먹이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이거 좀 통역하기도 힘든 것도 많았어요. 목사님 한국식으로 막 펀치를 날리시는데, 아니 여기 해명이 좀 필요해요. 저는 말하는 스타일을 이승만 스타일로 말합니다. 이승만 스타일. 근데 통역이 이승만 스타일로 질르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톤다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는 목사님이 원하시던 그 답을 얻으셨어요. 그동안에 오셔서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엠바고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원래는 이게 출판이나 뉴스에 나가지 않도록 지금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큰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충 아시고 잘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원하시던 답을 어제 얻으셨어요. 간단한데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고 또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되는 거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상원의원 린지 그레함 상원이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 한국 통일시키려면은 이 북한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북한 통제를 갖다가 이 미국이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유엔에서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기름 파이프라인을 잘리기로 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도 거기 찬성을 했는데 왜 미국이 이것을 실행을 안 하고 있느냐. 사실 지난번에 만났던 의원들은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의하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 논쟁이 굉장히 세게 붙은 적이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근데 요번에는 이제 만난 분들이 목사님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어제 그 지렛대를 강력한 걸 사용하셨어요. 마침 김정은이가 목사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맞지. 김정은이가 소련 이제 푸틴하고 만나는 바람에 이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김정은이가 진짜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기 시면은 이거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요번에는요 이게 일사천리로 한 의원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보고 내가 상원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뭘 바꾸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완전히 날개를 펴시고 아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원 의원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걸 하겠다. 내가 상원 의원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메넨데스라고 하는 의원하고 헤럴트라는 의원이 이제 북한 제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국무부에서 그거를 상정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서 이게 결의까지 못 갔어요. 저는 작년에 그걸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 원문을 받아가지고 보고 조언을 했는데 상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린지 그레햄 의원이 그거를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두 의원한테 다시 상정하도록 얘기하겠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북한 제재법을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상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두 분이 어제 죽이 잘 맞는 거예요, 두 분이. 막, 예, 죽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에 경제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내가 발의하도록 그거를 다시 작년에 발의된 두 사람에게 하겠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혹시 10,000,000,000,000,000이라도 혹시 안 하겠다는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직접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굉장히 그 이례적인 얘기예요. 다른 의원도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 린지 그레햄 상원 의원하고 하면 되겠다. 나도 이거 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상원 의원 셋을 만났는데 일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이거 어레인지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이제 하원 의원 3분을 만나게 됐는데 분위기가 제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처음부터 목사님 하시는 일을 다 이제 서류도 만들고 전화도 하고 이걸 한 건데 이렇게까지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길이 뚫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놀랐고요. 그것은 김정은이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행보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세진 박사님을 소개를 하자면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고고학 박사를 받았고 참으로 어려운 대학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대학에서 총장을 하셨고 한국의 액처에서 총장을 하시고 이제 뭐 하여튼 좋은 자리는 다 하셨는데 이제는 은퇴하셔가지고 할 일이 없을 때 내가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신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 말을 너무 약하게 해. 그러니까 통역도 약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스타일로 말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와서 나는 이승만 스타일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승만은요, 하여튼요, 아주 똥꼬집이야. 예를 트루만하고도 정상회담 하다가도 욕을 했어. 이 고얀 놈의 새끼 말이야. 미국의 대통령한테 말이야. 이 고얀 놈의 새끼. 그러니까 그 대신 통역하는 사람은 이건 통역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욕인 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트루만이가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나갔다 바깥에 가서 커피 마시고 왔다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야. 자기 주장이 성경적으로 맞고 하나님께 맞다면 절대로 이승만은 표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이승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승만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말을 했는데 2월 달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한국 통일시켜달라. 이렇게 내가 이제 딱 질르는 거죠. 그러면 통일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미국이 방해놓고 있지 않냐? 미국이. 그랬더니 빨끈해. 미국 사람들은 화 안 내는 줄 알았더니 화내더라고. 언제 저 방해놨냐고 그래. 이거는 트루만 대통령 때부터 한국을 절반 잘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트루먼 대통령이 중국 군대가 개입하려고 그럴 때 히로시마 원자탄을 한 방 더 쓰자 이렇게 트루먼한테 제안했더니 트루먼이가 전쟁 중에 있는 태평양 사령관 다그라스 메가드에 옷을 벗겼지 않느냐 해임시켰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어. 그러면 왜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고 중간에 잘라놓고 이렇게 관리하느냐? 혹시 우리 애기 들리냐? 한국말 알아들어? 재밌지? 내 하는 말. 그렇지? 왜 한국을 절반 잘라놓고 미국이 관리하느냐? 이유? 나 안다. 우리를 통일시켜 놓으면은 통일된 한국이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지? 그랬더니 침례교 집사님 중에 하나, 상원 의원 하나가 뭐라고 나한테 말했냐, 작년에.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 근데 지금 고세진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역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내가 속은 것 같아. 사기당한 것 같아, 통역한테. 자. 부도시는 식으로 통역을 하면 여기 우리 왜 와요? 아니, 나 큰일 나서 앞으로 통역 바꿔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나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왜?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갈까봐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하고 한자를 공유해. 영국하고 미국하고 영어를 공유하는 것처럼 또 우리는 종교를 받았어. 유교하고 불교 종교를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속에는 중국 냄새가 나는 건 좀 사실이다. 그 다음에 명절, 추석, 구정 이걸 중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으나 왜 그것만 아느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엉덩이를 간지리고 비행기를 태우기 위해서 그랬죠. 너희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기독교가 벌써 1700만이 넘었고 캐톨릭까지 합치면 2000만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젠 주력 종교가 유교 불교가 아니야. 기독교야, 기독교. 너희들이 만들어 준 거야. 통일시켜봐. 그리고 중국으로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이걸 너희들이 왜 모르냐? 이 말이 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한국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통일시켜주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은혜만 받지 않는다. 우리도 미국에서 해줄 것이 있다. 뭘 해주겠냐고 물어요. 자, 로널드 레이건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했다. 러시아 연방을 해체했는데 러시아 연방을 해체한 거 아냐 하니까 날 보고 거꾸로 로널드 레이건을 너가 아냐 그래. 나보고 물어. 나 캘리포니아 해변가 옆에 있는 레이건 기념관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했다. 거기 가보면 비밀이 써있다. 뭐라고 써있냐? 영어로 고르바초프입니다. 카운터 파트너. 나는 그가 러시아의 지하 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유도했냐? 레이건이가 대단한 사람이요. 영화 배우러 보면 큰일 날 사람이요. 유도한 거야. 만찬을 할 때에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도하고 먹어도 되겠냐? 일부러 유도했더니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을 떠봤어. 레이건이가. 거기 써있어요, 거기에. 눈을 떠봤더니 고르바초프가 눈을 감고 기도에 참여하더라는 거야. 이걸 CIA한테 연락해서 저 사람의 종교를 조사해라 했더니 고르바초프 엄마가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나라잖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캐톨릭 중에 하나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캐톨릭은 하나밖에 없는데 교파가 왜 이 개신교에는 교파가 많으냐? 그 무식이 충만하거든. 캐톨릭도 5개, 5개. 자, 그리스 종교 있죠. 로만 캐톨릭 있죠. 요즘 또 한 개 더 생겼어. 우크라이나 종교에 또 생겼어.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원래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란 말이야. 거기에 엄마가 독실한 지하교인이야, 지하교인.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고레스 있죠. 이스라엘 석방시킨 고레스 계속 시켜서 너는
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해야 된다. 이것을 CIA가 다 알고 이 레이건이가 고르바초프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달러를 봉쇄했습니다. 달러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막으니까 고르바초프가 명분이 생긴 거야. 자,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없어. 각자 헤어져서 살자. 그래서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서독, 이 일반 정치학 외교하는 이 교수들도 서독의 통일이 서독이 동독한테 지원을 많이 했고 방송을 개발, 이건 다 뻥이에요. 실제로 동서독을 통일한 사람도 레이건이가 한 거예요. 레이건이가 고르바초프를 압박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도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있다. 뭐냐?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이후로 30년 동안 내가 서울에서 CIA 요원 만났거든요. 여러 번 만났는데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는 것이 이 미국의 정책이에요.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는다. 동북 삼성, 흑룡강, 요령성, 기림성, 북경, 상해, 광동호권 30년을 공작해도 안 되는 거야. 미국 CIA가. 내가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아냐? 이거는 레이건 전법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 레이건 전법이 뭐냐?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아니까 모른대. 2억 5천이 넘었다. 중국의 지하교인들을 잘 지원하고 선동하면 미국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지하교인들은 미국 선교사 말은 잘 안 들어. 한국 목사 말만 들어. 이것을 우리가 해줄 테니 하나씩 바꿔서 하자는 거야. 우리를 통일시켜주면 미국이 중국 4개 나라로 나눈 것은 우리가 해줄게. 하나씩 바꿔서 하자. 이것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계속 같은 말을 만난 사람한테 계속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 비왕기 폭격기 괌에 있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한반도 와서 휙 돌고 가는 거 다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 핵무기 문제 해결하겠다. 아니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작해야지. 30년 전에. 이거는 미국이 다 쇼하는 거야. 내 눈에는 다 쇼하는 거다. 실제로 북한을 해체하고 핵무기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에서 가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3달만 끊어달라. 3달만 끊으면 김정은은 북한에서 쫓겨나게 돼 있고 그날이 바로 통일되는 날이다. 근데 이걸 안 해주고 무슨 말이야, 한미연합훈련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괌에 있는 비행기나 보내가지고 휙 돌고 가고 이거 다 헛방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몇몇 의원은 나한테 반문하기를 중국을 압력하여 파이프라인을 끌려면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때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저는 설교도 하나의 메모치도 하지만은 나는 성령의 역사가 설교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대담할 때도 성령이 똑같이 역사해요. 그대로 내 입에서 방언하듯이 뭐라 그러냐. 적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다가 큰 전쟁을 만난다. 그래서 큰 전쟁은 뭐냐 그럴 때 1, 2차 세계대전이야. 중국하고 하게 돼 있어. 그 적은 전쟁은 뭐냐? 무역전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3달만 중국에 거 미국이 물건 사지 마라. 그래도 미국은 아쉬운 적 없어. 왜? 전자제품은 일본에서 한국에서 다 사오면 돼. 섬유제품, 신발, 이거는 인도, 그 다음 베트남, 방글라데시, 거기서 조달하면 돼.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 하나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거에 대하여 손실이 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 정부가 물어줄게. 대한민국이. 됐냐 이거야. 그럼 무조건 끊으라고 압력을 하. 이건 유엔에서 결의된 사안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왜 실현이 안 되느냐? 미국이 안 하는 거야. 왜? 통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절대 미국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의심은 뭐냐?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붙을까 봐 겁먹는 거야. 이번에 또 증명이 됐어요. 문재인하고 노무현, 김대중 3대 좌파 대통령이 지나면서
미국이 의심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거야. 계속 중국한테 붙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제 말을 했더니 먼저 번에는 뭐 질문도 많고 뭐 했는데 이번에 어제 그 사람 누구의 상호를 린지 그레함. 이야, 이 사람이 성격이 나하고 똑같아. 지금 목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똑같다는 거야. 뭘 원하느냐 그래서 그냥 북한 제재법, 경제제보법 아가도 안 되고 송유관 끊는 거 이 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라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해준다 그랬어요. 해준다 정도가 아니라 이 주제로 11월 말에 서울에 와서 포럼을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제가 제일 행복한 날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막 나오려고 나 지금 세상에 하도 좋아가지고 이거 한번 두고 보세요. 역사는 현 시점을 지날 때는 몰라요. 이게 막상 한 3년 지나보세요. 이게 한국 내지는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송유관을 끊어주면은. 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제 이것도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3년 안에 반드시 통일할 것입니다. 통일하고 내가 어제 그 사람은 하도 마음에 들어서 내가 비밀 얘기도 다 했어요. 내가 깜빵 3번 갔다. 문재인 간첩이라 그래서 나를 가뒀다. 근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때 내가 감옥에 76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최소한 7년은 살 줄 알았어. 7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지. 다시 한 번만 사람으로 살아서, 난 살아서 나올 줄 몰랐어요. 다시 살아서 나가면 첫 번째, 반드시 김정은 저 새끼를 3년 안에 죽여버린다. 그리고 내가 어제 설명했어요. 난 목사지만은 김정은 죽이는 것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내 양심적으로 자유롭다. 왜? 김정은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저놈 한 놈 때문에 왜 다른 생명들이 죽어야 되느냐. 난 저 새끼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나온 뒤에 국정원을 문재인이가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국정원 안에 간첩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거 뽑아내느라고 윤석열이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간첩인지도 몰라. 국정원 안에는. 그래서 그 곤란해서 지금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 내가 사설 국정원을 만들겠다. 내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 그 사람한테. 근데 그렇게 했고, 나온 뒤에 내가 전직 국정원 출신들, 제대한 사람들을 30명 모아가지고, 이것도 돈이요, 30억 들었어, 30억.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내가 김정은 저 새끼 죽여버리고, 3년 안에 통일한다. 이걸 어제 그 상원의원한테 말을 했더니, 나를 아주 신기하더니 쳐다봐, 신기하더니. 완전히 빨려들었어요, 완전히 빨려들었어요. 내가 이 말을 했다고 또, 황준성 장로님을 자랑했더니, 이 장로님은 전공 분야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앞으로는 절대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준성 장로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1사단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주력 부대인 1군단장 하셨고, 이라크의 자유툰 부대의 사단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대하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얼마든지 좋은 자리도 많이 있는데, 뭐 장관급으로 쉽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해서 지금 제 옆에 와서 큰 고생을 하고 또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그렇게 하고 하시니까, 이번에 저는 미국에 현역 때도 수도 없이 와봤지만은 가장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시는 이겨놓고 싸운다.
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은 이긴다고 봅니다. 예, 단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하는 분은 상급이 더 크고, 예, 이번에 와서 이렇게 미국을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대했던 일들이 그냥 너무 쉽게 기대했던 것보다 쉽게 또 풀려가는 걸 보고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저는 뭐 참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군인들이 또는 안보 세력들이 또 우리 국가의 어떤 그룹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목사님이 총괄하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또 교민청은 사실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은, 저도 미국에 와서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잘 사시고 계시면서 혜택을 받고 계시면서도 이상하게 반미, 저는 여기 미국에 전역 후에는 간정 안보 강연을 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딱할 정도로 미국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미국을 절대 안 떠나게 합니다. 예. 우리 한국의 좌파 운동권들도 틈만 있으면은 미국에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때가 우리 대통령으로 정말, 저는 정광훈 목사님 안 계셨으면은, 우리가 광화문에서 하지 않았으면은 절대 정권 교체 안 됐다고 보고, 다시 한번 좌파 운동권이 나라를 점령했으면은 저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봅니다. 예,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슬아슬하게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히 군사 안보 면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특히 이제 우리 교민청이,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조차 단 한 번도 보수파 대통령을 많이 찍은 게 아닙니다. 계속 좌파를 찍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이거 분위기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주역이 되실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우리 동영상 보여드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믿고 저도 기도로 많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이제 마지막 본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회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 손에서 못 빠져나가죠. 의회는 끝났어요. 문제는 제가 이승만을 공부하다가 알아낸 건데, 우리 학생 잘 들리나? 이 사람들 다 몰라도 괜찮아. 너 혼자만 아는 건데. 너가 소망이야. 젊은 사람이 알아야 돼. 내가 이승만을 공부하다가 알아낸 것이 뭐냐면은, 이승만의 이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독립이고 하나는 건국입니다. 이승만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 했는데, 이승만의 그 직관력,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배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한성 감옥에서 4년 7개월 동안에 감옥 생활에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이승만이가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내가 배제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그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영어 공부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 성경책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첫째, 일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직접 만났어요. 이 바울이. 거기서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 직관력. 그래서 이승만이가 여기 와서 쓴 최초의 책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책을 읽어본 사람도 드물고 한국 사람들은 학자들이나 읽지 내용도 몰라요. 어제도 내가 오사카에 있는 그 박성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야, 일본에서 30년 사는 나보다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설명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날 보고. 어떻게 그걸 알아냈냐는 거야. 성령이 다 가르쳐줘, 성령이. 그게 이제 논리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한다. 이거거든요, 내용이. 이유. 미국은 집집마다 가면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식의 성경을. 그것이 뭐냐? 그 내용이 하늘에 천신이 있는데, 천왕. 이것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일본 열도요. 일본 섬들이 이제 하늘의 신이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아들을 점점 더 많이 낳으려고 한다. 그래서 조선 반도를 먹어야 되고 중국 대륙을 먹어야 된다. 이게 일본의 성경이요. 이거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승만이가 말을 한 거예요. 반드시 일본은 진주만을 폭격하게 되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일본 성경이. 한 놈도 안 믿었어. 책도 안 팔려. 그러다가 42년도에 진주만 폭격이 딱 일어나자 이 책 누가 썼어? 이승만. 한 번에 37만 권이 팔렸어요. 이승만의 그 책이.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해냈는데, 이승만은요, 국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같은 시대에 같은 급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루스벨트 있죠. 또 윈스턴 처칠 있죠. 드골 있죠. 중국의 장개석 있죠. 이게 같은 급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쓴 회고록이 있어요. 그 각자 회고록에서 이승만의 분량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 루스벨트 책에도 이승만의 분량이 제일 많아. 이 모든 회고록들을 그 시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종합해 보면 내용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뭐냐? 이승만은 정치가의 선을 넘었다. 사회운동가의 선을 넘었고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요, 루스벨트나 드골이나 윈스턴 처칠 위에 있었던 사람. 미국 사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건 아니야. 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발동을 이제 했더니, 건국과 독립인데 이승만은 어떻게 하면 하겠냐 이거야. 잘 보세요. 한성감에서 받은 은사 때문에 개인, 그 다음에 사건, 국가에 대해서 한눈에 딱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 딱 보면 그래. 우리 신령한 세계로 말하면 투시의 은사예요. 투시의 은사. 딱 보면 아는 거야. 봤더니 이거는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설득하면 이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버린 거야. 그러면 상원의원들을 어떻게 틀어주냐? 식민지 국가에서 쫓겨온 유학생이 어떻게 상원의원을 틀어줘요? 그때 기도하면서 딱 알아낸 것이, 상원의원들은 그 당시는 신앙이 좋아서 담임 목사 말에는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요즘은 말 안 들어. 타락해가지고. 그 당시는 담임 목사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 이 해리스 목사, 올리브 박사는 뭐에 약하냐 봤더니 성경을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는 무릎을 꿇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상원의원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해놓고 기도는 안 하고 마태복음을 암송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그만하라고. 그때
그때부터 이 담임 목사님이 너 원하는 게 뭐냐? 자, 한국을 독립시켜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말해버리면 모든 상원의원들을 설득을 다 했는데 지금은요, 상원의원의 담임 목사가 권위가 없어가지고 말 안 들어. 그럼 지금은 상원의원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 상원의원을 틀어져야 되는데, 근데 틀어지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제가 지금 이승만 스타일로 해서 성공했는데, 오늘 내가 고세진 박사님을 통하여 확인된 게 내가 고세진 박사님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너무 약하게 통역한 거야. 나 설교도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짱돌을 갖고 싶단 말이야. 이거를 다듬어가지고 기름을 칠해가지고 작품으로 내놓은 게 나거든. 아니. 아니요. 돌은요, 원색이 제일 좋아. 원석으로 칠려야 되는 거야, 원석으로. 근데 설교도 내가 통역 많이 해보면, 일본 가서도 설교 통역, 중국 가서 통역 해보면요, 항상요, 부작용 안 일어나도록 낮춰서 통역해요. 나는 부작용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 일부러 막 질러대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반발도 반응이에요, 반발. 반발도 반응이라고, 반응. 막 질러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 민주당에도 담임 목사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트럼프 그 먼저 대통령 처음 할 때 출정식 할 때 보니까 난 영어 잘 못 알아듣지만 몇 가지 단어는 알거든. 이게 붕괴하는 건지 정당 연설하는 건지 밑에 반응이 다 에이멘 에이멘 할렐루야 하더라고. 트럼프 출정식을 할 때에. 그리고 담임 목사가 또 설교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미국이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목사 말 안 들어. 그럼 지금은 누구 말을 듣느냐? 이걸 내가 이 인사이드 아웃의 능력으로 딱 투시를 해봤더니 내가 알아내버렸어요. 뭐냐? 이 상원 의원들이요,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다 비행기 타버려요. 워싱턴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갈까요? 자기 지역구 관리하러 가는 거야. 자기 지역구에 비행기 타고. 만약에 비행기 안 탔다, 다음에 선거에 안 나올 놈이야. 그러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가서 어디를 가겠어요? 주일날 적은 교회 갈까요? 큰 교회 갈까요? 제일 큰 교회 3개씩을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하고 점심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다음에 당선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으면 세들백 처치, 릭 워렌, 그 다음에 또 갈보리 처치, 척 스미스 돌아가셨지? 이런 대형 교회를 가야 자기 정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이걸 제가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어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에 상원의원이 2명씩이니까 100명이잖아요. 100명인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목사님 3명씩을 상원의원 1명당 3명씩 목사님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한국에서 찾아내려고 어떤 목사님이 굴러신학 나오고 한국에서도 교수도 하신 그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10년 동안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에 그 중부에 있는 그 누구야, 어디, 무슨 그 대학에 부부가 그 하버드 대학 나왔어. 교수야. 그분한테 누가 소개해서 했더니 못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50개 주에 상원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 목사님들을 찾아내라. 내가 10년 동안 용역을 줬는데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미국에 오래 살았고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내가 하도 속아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한번 당신 실력으로 한번 짜봐라 했더니 여러분이 지금 팜프렛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짜왔어요. 짜왔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 동네로 돌아가셔서 권역으로 나누시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뭐 한 20명 오셨는데 남부는 남부별로. 그래서 여기 한 분이 일단은 5개 주 이상의
대사를 임명을 해야 돼, 대사를. 내가 혁명하려고 그래요, 혁명을. 세계적 혁명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마지막 또 총결론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유대인의 공동체를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지금 전세 유대인이 0.02%입니다. 숫자는. 그리고 미국 안에는 6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0.2%밖에 안 되는데도 전 세계 돈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또 헐리우드까지 전체를 유대인이 다 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5천만이잖아, 5천만.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300만이잖아요. 유대인이 600만. 절반은 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보다가 못한 게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 중에 틀림없는데 하나 부족한 게 뭐냐? 셋만 모이면 싸워. 이게 못 고칠 병이야. 이게 못 고칠 병. 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서러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싸우면 망한다는 걸 아는 거야.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죄 때문에 2000년 아돌프 히틀러한테 600만 죽었잖아요. 목욕시켜준다고 목욕탕에 넣어가지고 가스를 품어가서 600만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희생을 당해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속 안 하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백성들은요, 고난을 당해봤으면서도 못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민족의 이 체질을 근본적으로 우리 뒤집어야 돼요. 국내는 내가 할 테니까 여기 사는 300만 교포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한국 사람들의 체질을 바꿔달라는 거야. 그 첫 번째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50개 주에 우리 대사들을 좀 부족한 사람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열심히 있는 놈이 나아요. 능력이 있어도 열심히 없는 놈은 뻥이야. 그러니까는 예,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뭐 저런 새끼를 왜 대사 세웠냐 그래. 그럼 내가 그래. 그거보다 더 좋은 놈 찾아와 봐. 없어. 이 개새끼 같은 소리 떠들고 난리야. 정말. 아이 그러니까요. 서로가 다 비방해.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50개 주에 대사를 한 달 내로 완성을 해달라.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얘기냐. 영향력 미치는 사람. 지금 내가 300명을 뽑아냈더니 450명을 뽑아왔어. 그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현지에서 대형교회 목사님 추천하면 500명 될 것 같아.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내년에 5월 첫 주에 라스베가스가 제일 교통이 좋다 그래요. 좋고 또 시설도 좋고 해서 하와이에서 할까 여기서 할까 하니까 라스베가스가 더 좋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거기에 미국의 목사님들 500명, 그러니까 상원의원한테 절대적 영향이 있는 500명 플러스 미국 사람들은 또 혼자 안 오고 사모님들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면 1000명이잖아요. 1000명에다가 또 우리 여기 한인들, 우리 여기 대사님들 총동원하고, 그래서 교민청 대회를 내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내 돌아가서 국내의 승부점은 200석입니다. 200석.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200석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해낼 거니까. 거의 확정이야, 거의 확정. 반드시 200석을 내가 할 것이고, 요걸 내년 4월 10일 가서 해서는 안 돼. 늦어. 그래서 우리가 10월 9일 날 국민대회를 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1000만 명 조직을 하는데, 지금 현재 400만이 조직됐어요. 그래서 지금 1대1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10월 9일 전까지 우리가 1000만 명 조직해서 내년 선거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확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요즘 연설하는 게 달라졌어요? 같아요?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는지 알아요? 왜 달라졌는지? 자신감이 생긴 거야. 하여튼요, 나보다 더 세게 말해. 반국가주의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난리 났어. 그거는요,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구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정리하자면은 50개 주에
꼭 대사를 한 달 내로 완성을 해달라. 그 다음에 상원에게 영향을 미칠 3명씩을 조직을 해서 우리 송병희 목사님이나 동무는 또 이은영한테 빨리빨리 보고를 해주셔서 빨리 결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4월, 5월 첫 주에 이 라스베가스 대회는 아마 1, 2차 세계대전이 A, D, B, C로 나눈, 그러니까 예수님 기원 전, 기원 후로 시대를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게르만 민족 이동, 그것을 역사학자님, 내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게르만 민족의 이동, 그 다음에는 뭐냐, 1, 2차 세계대전이요. 시대를 나누는 게 반드시 내년 4월 10일은 세계 역사가 바꿔질 수 있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질문 없어요? 하도 설명을 잘했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죠. 그러면 이제 식사 어떻게 빨리 시켜서 하시고, 오늘 다 가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가는 거죠. 제가?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제가 해도 될까요? 아, 그래, 공식하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쁜 광고인데 원래 저 비행기 표 간반 지불하기로 했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마지막 점검하니까 에이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치사하게 목사님이 개인 카드로 다 이제 그 숙박비는 1박이든 2박이든 하시는 분들에게 지불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도 기분이 좋아서. 예, 박수 감사합니다.